네,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해진 대북 메시지에도 북한은 러시아와 불안한 협상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연휴가 길어서 지난 26일에 국군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만에 처음으로 광화문 쪽에 시가 행진도 하고 대통령도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좀 지났지만 그 국군의 날 기념식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요? 예, 사실 당일 비가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오전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했고요. 네. 역시 비 오는 가운데서도 성대하게 기념식을 했고 오후 4시부터 이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예. 시가행전이 있었는데 뭐 10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동안 뭐 여러 이유로 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비 오는 가운데서도 열렸고 특히 이번에는 도보부대 또 장비부대 그리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주한미군 네. 부대도 동참을 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뭐 이런 시가행진은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시민과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서 열병식을 3번이나 했어요. 저도 유의 깊게 봤는데 네. 북한군은 아시다시피 북한군은 북한 수령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당의 군대입니다. 예. 따라서 3번 열병식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김정은이 높은 김일성 광장 단상에 올라 앉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의 열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네. 이게 이제 북한의 열병식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대한민국의 군대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군의 날 75주년 축하하고 그다음에 국군과 함께 국민의 위치에서 한 사람으로서 든든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우리 장병들과 함께 같이 행진을 하면서 군에 대한 신뢰, 애정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줬는데 예. 사실 강한 힘이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군의 강한 힘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바탕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그걸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하나 눈에 띈 게 지금 영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무기 체계들이 공개됐어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모두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방력의 수준이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이걸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봐야겠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군의 국방력이 굉장히 발전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딱 네. 느껴지시는군요. 사실요. 우리가 19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창군이 됐단 말이죠. 창군 됐을 당시에 우리 군이라는 게 무기라는 게 보잘것없었어요. 2년 만에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는데 3일 만에 서울을 뺏길 정도로 우리 군사력은 너무 형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당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 북진할까 봐 공격 무기는 주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 전투기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고 사실 70년대 중반에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M1 소총을 제가 가지고 훈련을 했고요. M1 이랬잖아요. 그럼요. M1을 소총을 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 손으로 소총 한 자루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0년이 흘렀거든요. 네. 지금은 이번에 나온 대부분의 무기들이 국산입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 만든 무기고요. 특히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형 삼축 체계, 다시 말하면 KL 트레인, KAMD, 그다음에 KMPR 이렇게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타격하고 요격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구비했고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합쳐지면 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육해공군이 창설한 날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근데 왜 국군의 날을 10월 1일 이 날짜로 정한 거예요? 네, 이제 역사를 보면요, 해군이 제일 먼저 창설했어요. 예. 해군이 제일 먼저 창설이 됐고, 그다음에 육군, 이어서 공군이 창설됐거든요. 그럼 창설일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군의 날을 같은 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7년의 세월이 흐르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6년 10월 1일로 이제 합쳐졌는데 네. 10월 1일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의미의 하나는 38도선을 우리 국군 3사단이 돌파한 날입니다. 아. 이렇게 38도선이라는 게 분단선이잖아요. 예. 근데 김일성의 남침으로 38도선이 무효가 됐거든요. 우리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한 것은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예. 10월 1일을 생각을 했고 또 10월 1일은 사실은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예. 정식으로 서명이 된 날입니다. 아. 동맹의 출범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금년을 정전 70주년, 동맹 70주년. 네. 그래서 이 동맹은 북한의 재침을 억제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됐다. 그래서 이 10월 1일이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 네. 10월 1일을 기해서 우리가 국군의 날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념식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기념사도 나왔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 북한이 반박하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제가 입으로 여기서 그대로 다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험담을 예. 너무 늘어놨거든요. 용어도 너무 예를 들어서 저지르더라고요. 보면 뭐 외교 백치, 정치 문회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북한이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예. 그만큼 우리 윤 대통령의 그 발언 또 현재 상황을 김정은이 아프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그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언제라도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우리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협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협박을 하고 도발을 하고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자위력은 더 강화되고 한미연합 억제력은 더욱더 신뢰성이 높아지고 실효성이 강화되고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됐거든요. 예. 이건 김정은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속이 상합니다. 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 개인 필명의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윤 대통령을 험담을 했는데 네. 저는 그런 험담을 하면요. 북한의 국격을 낮추고 그러니까요. 김정은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 예. 그런 건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는 몇 달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군사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던데 러시아는 북한과 저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갔을 때도 거의 공개적으로 거래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사실 몰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예. 다 드러나거든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 주는 포탄,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이 눈속임을 하고 그냥 몰래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작년 12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북한이 와그너 그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북한이 발끈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증거를 내놨습니다. 위성 사진. 네. 다시 말하면 열차로 선적해서 이동하는 네. 위성 사진까지 보여줬고요. 금년에도요, 지난 8월이었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서 북한이 러시아로
이 재래식 무기, 로켓 포탄을 선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후에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제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한 예, 그런 예. 사실이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부인을 하고 러시아가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결국 이제 러시아가 그곳 북한 뭐 그런 결정은 무기 거래가 불법이라는 건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불법과 우리는 무관하게 우리는 군사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하면은요 유엔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고 예. 비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러시아가 승인하고 동의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걸 자기가 부정하는 건 자기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불법 거래를 계속하면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북한과 러시아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러시아는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기술 이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북한이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에 정찰 위성을 다시 쏘겠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하기까지의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수준까지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세요? 네,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지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일단 보스토친이라고 하는 우주기지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리고 푸틴이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만난 이유는 북한의 우주 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예. 그리고 나는 북한의 우주 개발, 우주 발전을 위해서 도울 강한 의지가 네. 있다. 그리고 능력도 있다. 네. 그러면서 아주 주요 그 상황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김정은도 그런 사실을 현장에서 이제 본인의 궁금증도 계속 물었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푸틴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10월 달 북한이 정찰 위성 2번 실패하고 3번째 발사인데 적어도 3번째 발사에서 북한이 기술적 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뭔가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도움을 주리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사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탄두에 달린 위성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2개 다 실패해서 떨어졌고 우리가 다 한미가 합동으로 연합으로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결함들이 발생했는데 특히 위성 같은 경우는 이 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사용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그 역량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과연 그 눈을 그대로 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적어도 어느 정도 기술 조언이라든지 네. 필요한 부분 적어도 러시아가 불이익을 크게 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어떤 지원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포탄 지원을 받았기 예, 때문에 예. 거기다 반다급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갔을 때 그 화면을 보면 러시아가 푸틴이 그렇게까지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러시아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푸틴이 얼마나 급했으면 예. 모스크바에서 그 동방 보스토치니까지 날아와 가지고 김정은을 극진히 예우하고 그 푸틴 만난 이후에도 여러 곳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현대화된 이 전투기를 만드는 기지라든지 해군 기지, 잠수함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예. 사실 김정은이 정말 간절히 염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군사 협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이 러시아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지난 김정은 정권이 수립이 되고 6.25 전쟁을 치르고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과연 얼마나 이런 밀착된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이해관계가 얼마나 맞아떨어질 것인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이 너무나 다급해서 예. 김정은의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지만 예. 그러나 사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제한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푸틴도 상당히 그런 조절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북한에서 보니까 북한 대외 경제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무슨 외무장관인가요?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히던데 네. 지금 북한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 문제도 있고 또 경제난 해소도 되게 러시아 만날 때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왜 모스크바를 북한의 실무자가 가는 걸까요? 일단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예.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런 합의들을 했을 겁니다. 예. 물론 뭐 크렘린에서는 한 건의 문서도 소명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북러 간의 합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위급의 교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사실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 쇼이구가 갔었고 실무대표단들이 서로 교환 방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아마 이제 10월 중에 북한을 방문할 겁니다. 예. 그거는 푸틴의 북한 방문에 대한 사전 성격일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대외 경제상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했어요, 북한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의 관심은 북한으로부터 군사 협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예. 지난번에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돈바스 지역의 이 전후 복구 문제, 그때도 북한의 인력들이 들어가서 지원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그동안 논의가 됐었거든요. 예. 제가 볼 땐 그 외에도 지금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과거에 2010년대에 러시아가 지금 핫산과 나진이 한 50여 킬로미터인데 이 철도가 굉장히 노후됐고 예. 이걸 이제 다시 개량을 하고요. 개조를 해서 러시아와 이 북한 간의 이 철도 물류를 확보를 하고 사실 이것을 개발한 것은요. 북한의 관심은 러시아의 관심은 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와 네. 그다음에 한국의 TKR 우리 남북한 이 철도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물류의 발전, 그다음에 러시아의 극동 지방의 발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는데 예. 이후에 북한의 이 핵 개발, 핵 실험, 그다음에 도발 이런 걸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모든 경제 협력이 차단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도 사실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예. 핵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유엔 안보리가 지금 가하고 있는 제재의 일부라도 풀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경제협력도 되는 것이고 러시아의 북한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사실 엄격히 말하면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근로자 제공하는 것도 위반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말 경제협력을 하고 싶으면 비핵화에 성의 있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월북한 주한 미군이죠. 이 트래비스 킹의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추방 조처를 발표했고 지금 미국이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됐는데 글쎄요. 지금 뭐 특별히 보도가 없다가 이제 추방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 좀 갑작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지금 이 흐름을 좀 저희가 이해해야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첫째는 북한이 그동안 중간 발표를 한번 하긴 했었죠. 네. 중간 발표를 했는데 트래비스 킹이 인권 문제, 그다음에 뭐 평등 문제, 네. 이 미군 내의 여러 가지 부조리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네네. 자발적으로 넘어왔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제3국으로 망명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북한이 중간 발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과연 북한이 앞으로 이 신병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문제들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71일 만에 왔으니까 한 2달 조금 넘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동안 북한이 조사를 했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지금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경로가 협상 경로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스웨덴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게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조건 없이 석방한 거에 대해서 일단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조건 없이 석방을 했고 석방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이 중재 역할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사의 표명은 북한이 중국으로 추방을 하고 네. 중국은 통로를 열어주고 아. 미국이 신병을 확보를 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오산 기지로 예. 이동을 했고 오산 기지에서 군용기 편으로 미 텍사스 휴스턴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북한이 이 트래비스 킹을 최대한 활용을 안 하고 예. 71일 만에 그렇게 내보냈을까? 네. 저는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첫째는 본인들이 망명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망명의사가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트래비스 킹이.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본국으로 와서 너무 좋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예. 어머님도 굉장히 기뻐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트래비스 킹을 데리고 있어 봐야 예. 사실 정치적 이익이나 앞으로 활용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는요. 이거는 뭐 실제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북한이 인권 최악의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북한은 무도한 국가, 불법 국가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걸 보면 우리는 자기들 법에 따라서 정상국가임을 정상, 계속 표현하고 이 있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예. 추방을 했다. 정상국가의 이미지,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사람을 그냥 내보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건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네. 지금 김정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플랜 B, 뭔가 출구를 마련하는 차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미국에서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에서는 그 아무 준게 없다고 했잖아요. 북한에.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 북한이 그럼 그 지금 이런 판단으로 해서 그냥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보내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을지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조그만 거래도 없었을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요.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채널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판문점 채널도 있고 뉴욕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 채널들이 있어요.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 이게 북한과 유엔사, 우리 판문점을 통해서 JSA를 통해서 넘어갔기 네네.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그쪽에서 JSA를 이렇게, 통해서 넘어와야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소통들이 앞으로 언젠가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소통의 채널이 열린다면 이번에 이 계기가 예.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뭐 미국이 어떤 담보를 했는지는 그건 아직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